네, 현재 시간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8% 내림세를, 코스닥은 0.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종목들이 오늘 중요한 하루거든요.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합니다. 그 기대 속에 가온칩스가 급등을 했는데 파운드리 포럼 2023이 열렸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어제 김민수 대표님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IR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행보에 관심이 큰데 이번에 그 포럼을 보니까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GAA를 언급을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게이트 어라운드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패키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옛 삼성전자에서 그렇죠. 몸을 담으셨던 네. 이상엽 이사님의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GAA 공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설마 했는데. 네.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람이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제 주식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 때 뭐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죠? 컨트롤, 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죠. 아, 네. 근데 반도체에서는 뭐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냐면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류를 컨트롤할 때 쓰이는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자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어디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하냐면 게이트에 가하죠. 근데 이제 미세 공정이 점점 되다 보니까 이 게이트조차 작아지고 작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누설 전류가 발생하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죠. 제가 너무 삼면이 바다인데 그래서 누설 전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게이트를 이제 기판, 이 채널을 삼면을 감싸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성능이 개선되고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4나노 이하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를 4면으로 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좀 느끼시기에도 이제 뭐 성능이나 안정성도 우수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게이트 어라운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패키징입니다. 네, 패키징은 지금 뭐 TSMC에서도 이제 뭐 2.5D 패키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뭐 COWS. 근데 삼성의 패키징, 그러니까 미세 공정 되면서 전공정 앞에서 반도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계에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후공정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을 보다 개선을 시켜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후공정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2.5D 패키징, 뭐 3D 패키징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에서의 동반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의 기술력을 상향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네, 그래서 그게 2025년에 같이 한다고 하는데 또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에서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더불어서 또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는 MPW가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배수를 10% 이상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무엇이길래 이걸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만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것도 반도체 아주 쉽게 물어보죠. 또 대표님. 아주 쉽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표님도 일하셔야죠. 저는 그냥 감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문과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 답이 뻔한데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MPW. MPW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이런 거 좋은데요. 근데 이런 쪽에서 한 10% 이상 어떤 성과를 증가시키겠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팹리스를 할 때 어떤 반도체 쪽도 시제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쪽에서 이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쪽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팹리스를 위해서 먼저 시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이어간 지는 꽤 됐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또 일을 나눠주면서 위탁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하나다 보니까 이번에 가온칩스가 부각을 받는데 솔직히 가온칩스 말고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딱 찍어서 부각을 받네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들은 이번에 다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아마 많이 키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게 하반기 때 보니까 2회사 정도가 IPO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비싸게 들어오면은 조금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런 거는 또 체크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사님? 잘 설명한 것 같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감히. 네. 오늘 가온칩스가 이 MPW 수혜주로 묶였는데 네. 들어보니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와 이 서비스 관련해서 손을 잡았던 건 맞지만 가온칩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뉴스를 보고 가온칩스라는 한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AI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를 우리는 같이 꼭 봐야만 하는 겁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범위 내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온칩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태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랑 거래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한 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후발주자 보다 보니까 이제 좀 큰 파운드리 업체랑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생태계를 키우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DSP, 이제 솔루션 파트너들과 함께 좀 상생하고자 한다면은 좀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도 이제 이쪽에서 좀 챙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 6개월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오히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들이 고객을 물고 삼성전자에 연결시켜주는. 네.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보통 이제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뭐 2025년에 이제 칩이 뭐 양산된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시너지가 이제부터 좀 커질 수 있는 시기다. 네, 그런 원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쉬운 게 삼성전자랑 TSMC의 뭐 기술력 차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였던 건 이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많은 전문가들이 꼽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우리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 이 생태계를 다 같이 키워서 우리가 투자해서 그래서 우리도 같이 윈윈 효과를 내보자라는 걸 다시 한번 포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같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공정이라던가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디자인하우스 빼고도 IP 설계하는 회사들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칩셋 미디어만 부각받는데 네. 그 회사 말고도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무지할 일이 많은데 그걸 왜 무시하는지. 예, 그래서 주가는 좀 못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성과 나오는 걸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그대로입니다. 오픈 엣지니까. 오픈 엣지. 예, 엣지 컴퓨팅 쪽에서 강자로 보고 있고 AI가 할 때 모든 주강 처리에서 다 못하는 것들을 엣지 컴퓨팅이 해서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총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왜 칩셋 미디어만 눈여겨보고 있느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삼성과 관련해서 또 IP로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은 지수단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그 안에 개별주들, 특히 반도체주들 중에서 또 한 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된 게 가온칩스 말고도 꽤 많았거든요. 네. 이런 반도체 흐름은 2분기, 3분기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받을까요? 아니면 먼저 좀 기대감이 선 반영됐으니까 실적 확인하면서 좀 부침을 겪으면서 올라가게 될까요? 실적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방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태계까지 이제 챙기려는 삼성전자의 그런 중요한 원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참 뭐 실적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방향성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MPW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2019년에 5나노 MPW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23년이니까 4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이번 4월에 네. 4나노를 시작했다. 444. 444로. 네. 네, 또 대표님 웃으시는데 약간 수능 선생님 같아요. 444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으로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 파운드리 이제 포럼을 통해서도 이게 4나노 1세대 수율 완전 이제 자신감 비쳤고 3나노까지 자신감을 비쳤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44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율이 그만큼 올라왔다라는 게 또 핵심이네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비메모리 쪽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D램도 메모리 쪽도 사실 3분기부터 완전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조사, 팩트셋의 조사를 이전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네. D램도 같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에 대한 관심도를 더 키워봐도 괜찮을지. 너무 시스템 쪽으로만 가니까 D램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부각받았던 이제 후공정 말고 네. 전공정도 부각받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예 그걸 팔고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오. 자금이 많게 되면 같이 움직이겠는데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축된 그쪽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실적 발표 나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시장은 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다 잘한다는 얘기네요. 사니까 다 사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주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일단 이번에 포럼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드렸으니까 관련 기업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D램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루닛 멈추지 않는다. 이번에는 사우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86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우디의 SEHA 세하 가상병원 프로젝트 이야기가 오늘 루닛의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가상병원이란 게 아니 병원이 가상이야? 그러면 나 아픈데 어디 가서 이제 청진기 진료를 되지? 받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AI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진단이 바로 확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열이나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체크를 한 다음에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를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생체 데이터가 디지털로 간다는 얘기겠죠. 디지털화돼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기 시작해서 병원이 꾸려져서 거기다 처방을 받는다. 물론 심각한 수준이거나 뭐 기술적인 수술이 필요한다 하고 되면 내방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의 병원이 가야 될 길이다. 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의료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로 선정된 쪽이 이런 쪽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흉부암, 유방암 이런 쪽에 들어가는 데이터, CT 쪽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같이 이어가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루닛 스코프는 아직 안 들어갔고 그건 약간 암 진단 쪽이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인사이트가 들어갔던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제 CT를 열심히 찍게 되면 그거에 따른 AI로 어떤 진단과 그에 따른 흐름을 이끌어내는 쪽은 이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루닛의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저희가 잠깐 점검을 해봤을 때 김윤수 대표님이 여전히 이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는 6월까지도 굳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냥 자금의 이동 혹은 약간의 부침이니 루닛을 들고 가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왜 빠졌나고 봤더니 2대 주주가 엑시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7차례에 걸쳐서 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장중에 매도를 했는데 좀 보면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어제까지인 거죠. 그래서 뭐 가격 뭐 이렇게 수량 놓고 보면은 약 한 59만 몇 전, 한 60만 주 가까이. 그래서 금액으로는 처분 금액이 약 한 1,000억 원 수준 되는데 가격으로는 한 1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전후에서 한 18만 원 초반.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분이 기존에는 한 6.45%에서 이제는 1.5%만 남았습니다. 약 한 5%를 판 거죠.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얘기 나오는 건 이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보유예수 기간이 끝난 뭐 시리즈 C 물량이랑 아직 이제 보유예수 기간이 남은 뭐 프리 IPO 물량에 대해서는 뭐 종료된 이후에도 뭐 보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주가도 이렇게 반응한 거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이번에 장중 매도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라고는 보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은 물량이 또 팔았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부담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과연 루닛을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네. 또 이렇게 뭐 5% 가까이 또 많이 팔 수
있을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팔면서 이제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엑시스다. 투자 전략에 따라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대주주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루닛이 다시 또 이 사우디 효과로 인해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단계 조정은 좀 끝이 났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루닛을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 투자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스럽긴 하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3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시총 3조까지요. 그러면 주가는 30만. 네. 그냥 3조 정도 가도 왜냐면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줬던 빅픽처 중에 하나가 캔서 문샷. 이게 뭔지 아시죠? 암 정복을 위해서 네. 암 사망률을 50%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명한 병원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 네. 외과 의사들 상당히 유명한들 포진된 이 업체 쪽에서 당당하게 거기 들어갔습니다. 루닛이요. 네, 그거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보여줄 루닛과 뷰노가 같이 따라가죠. 뷰노는 하나 좀 아쉬운 게 대주주가 자꾸 매도합니다.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다 보니까 그게 좀 키워나가시죠. 이런 네.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빼고 나게 되면 괜찮고 오히려 또 JLK가 그 뒤를 또 따라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3종 세트 합쳐서 시총 2조 9,900억.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신이 나셨나 봐요. 좀 오버했습니다. 루닛, 죄송합니다. 뷰노, JLK 이렇게 3종 세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 루닛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드리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시총 3조까지는 또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현재 루닛의 주가가 19만 3,80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2조 3,900억 원가량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출범했습니다. 목표는 동박 넘버원이라는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사명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이제 오늘 좀 크게 오르는데요. 네. 이제 뭐 어제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었고 이제 글로벌 동박 규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해부터 2030년까지 보면은 올해 한 50만 대 분량에서 이제 2030년에 223만 대 분량으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동박 시장도 좀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거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년 초에 드디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양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제 인건비도 저렴하고 또 이제 항상 기조로 깔고 가야 되는 이제 전기 비용도 한 반 정도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좀 수익성 개선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 말레이시아의 이제 내년 초에 양산 목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서 동박 생산 능력은 한 8만 톤 되고 내후년은 한 1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수익성 개선, 실적 회복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빠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동박의 세계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박 시장이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그렇게 환호받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찬밥 신세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과연 이 하반기에는 동박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동박이 아니라 하이엔드 동박만을 노려봐야 되는 건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이엔드 동박이 뭡니까? 동박 안에서도 네. 고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와, 요즘 좀 치시는 약간 좀 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박 시작하게 되면 중국의 어떤 거침없는 행보도 많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커져 있는데 하이엔드급이면 더 얇고 더 가늘지만 강도는 유지가 되는 이런 쪽인데 이쪽은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력에서요? 네. 그런 쪽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과거에 보여줬었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설비는 이제 확대를 쫙 했습니다. 그러면 롯데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할게라고 해서 수주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수주처를 확보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다른 동박 업체들이 다 벌써 수주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SKC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뺏어온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확보가 되면서 목표만 있으면 목표가 이제 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구리 가격이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쳐져 있는데 구리 가격이 올라와야 판가를 올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전기료도 문제겠죠. 네. 그 가공하는데 전기료 많이 듭니다. 근데 전기료가 지금은 안정이 돼 있는데 혹시나 전기료 올라간다. 이것도
비용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아무래도 중국 경쟁 쪽은 약간 떨쳐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미세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SKC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SKC에는 좀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해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도 봤을 때는 다 비슷해서 차라리 그래서 예전에도 알박을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다음 기술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트륨 배터리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는 물론 그게 아직 멀긴 했지만 네. 우리 그 동박 쪽이 약간 좀 지위를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도 알박은 알루미늄 박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정말 동박 시장에 돈이 될까? 이로 인해 주가 크게 오를까라는 걸 본다면은 전력 비용도 좀 뭔가 마음에 걸리고 구리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판가 인상도 어렵고 이 시장을 또 SKC 걸 뺏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이런 면에서 약간 부침이 보인다. 그럼 오늘 오늘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좀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좀 이슈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겠네요. 네, 절대 동의하고요. 네. 절대 반지도 안 돼. 절대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요 롯데케미칼이잖아요. 근데 인수할 때도 한 2조 7천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2조 7천억 중에 1조 7천억이 또 은행권 차입이었고요. 나머지 또 유상증자였고요. 또 롯데건설 때문에 3월까지 총 차입금이 롯데케미칼이 8조 원인데 앞으로 3년 동안 또 10조 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하네요. 대주주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열심히 또 커가야 되는 자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현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오르고 시세가 분출됐다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살펴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